그날 아침 저는 손자가 보내온 사진 한 장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핸드폰 화면 속 며느리 식당의 메뉴판이 보였습니다. 시골집 된장찌개 -3대째 내려오는 비법. 레시피라는 문구 아래 낯익은 종이 한 장이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종이 오른쪽 귀퉁이 간장 방울이 떨어져 만든 갈색 얼룩까지 그대로였습니다. 할매, 우리 엄마 대박 나겠다. 오픈하자마자 줄 섰대요. 손자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화면 속 얼룩만 보였습니다. 30년 전 새벽 5시 시장 준비하다 떨어뜨린 그 한 방울. 닦아도 지워지지 않아 그냥 두었던 제 레시피 노트의 첫 장이었습니다. 어떻게 저게 저기 있지? 며느리 지연이가 식당을 연다고 했을 때 저는 기뻤습니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배우고 온라인 쇼핑몰도 해본 영리한 며느리였으니까요. 아들 대호가 번번이 사업에 실패할 때도 지연이는 늘 집안 살림을 꾸려나갔습니다. 어머님, 요즘 로컬 푸드가 대세래요. 시장 반찬 같은 집밥이요.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엇보다 며느리가 뭔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좋았습니다. 40년 시장 반찬 가게를 하며 저는 누구보다 장사의 고단함을 알았지만 그래도 내 손으로 번 돈의 자유로움도 알았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설거지를 하는데 지연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된장찌개 끓이실 때 뭐 넣으세요? 요즘 손님들이 MSG 싫어하는데 어머님 된장찌개는 왜 그렇게 구수해요?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싱크대 아래 찬장을 열었습니다. 낡은 플라스틱 통 안에 곰삭은 된장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이 된장은 내가 직접 담근 거야. 3년 묵었어. 시판 된장에 이걸 한 숟가락만 넣으면 맛이 달라. 며느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와, 어머님, 이런 거 진짜 귀한 거예요. 요즘 발효식품 열풍인데 3년 된장이라니. 그날 이후 며느리는 종종 제 요리를 지켜봤습니다. 고추장 만들 때, 장아찌 담글 때 저는 별 생각 없이 보여줬습니다. 가족인데 며느리가 배우겠다는데 뭘 숨기겠습니까? 식당 오픈을 한 달 앞두고 며느리는 더 바빠졌습니다. 새벽부터 나가 밤늦게 돌아왔고 저는 손자 돌보며 집안일을 도맡았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무릎이 쑤셔도 며느리 고생하는데 제가 편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제 레시피 노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낡은 공책에 40년간 적어온 조리법들, 된장 배합 비율, 고추장 숙성 기간, 장아찌마다 다른 소금물 농도까지 적힌 노트였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어디 두었다가 까먹었겠지. 서랍장을 뒤지고 부엌 찬장을 열어봤지만 없었습니다. 혹시나 싶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대호야, 엄마 공책 못 봤니? 요리 적어둔 거. 공책요? 못 봤는데요. 그냥 버려진 거 아니에요? 버려진 거라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노트는 제 인생 그 자체였는데 아들 눈엔 버려질 낡은 공책이었습니다. 며느리 식당 오픈 당일 저는 몸이 안 좋아 가지 못했습니다. 새벽부터 손자 도시락 싸고 빨래 돌리고 장 봐다가 허리를 삐끗했습니다. 파스를 붙이고 누워 있는데 손자가 핸드폰을 들이밀었습니다. 할매, 우리 엄마 식당 대박. 인스타 보세요. 화면을 천천히 스크롤하는데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세련된 인테리어, 예쁜 그릇, 정갈한 반찬들 사이로 벽면에 걸린 액자가 보였습니다. 3대째 내려오는 비법 레시피라는 캘리그래피 옆에 제 노트 첫 장이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종이 오른쪽 모서리, 간장 얼룩이 선명했습니다. 30년 전 새벽 시장 준비하다 국물 접시를 쏟았던 그날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그 종이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얼룩도 제 시간의 일부니까요. 며느리가 찍은 듯한 영상도 올라와 있었습니다. 어머님께 물려받은 비법으로 정성껏 끓인 된장찌개예요. 시골집 그 맛 그대로. 댓글들이 주르륵 달려 있었습니다. 진짜 할머니 손맛, 3대 비법이라니 믿고 먹어야지. 이런 집 찾았다. 저는 핸드폰을 손자에게 돌려주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물려받은 게 아니라 가져간 거잖아. 그날 밤 며느리와 아들은 늦게 들어왔습니다. 오픈 대박이라며 상기된 얼굴로 이야기를 쏟아냈지만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제 귓속엔 장아찌 담그던 소리, 된장 항아리 뚜껑 여는 소리, 노트에 연필 굴러가던 소리만 맴돌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너무 바빴어요. 손님들이 된장찌개 진짜 맛있대요. 며느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된장이니까 맛있지.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만 바라보다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찬장 아래 된장 항아리를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자 곰삭은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3년 전 담근 된장. 콩을 삶고 메주를 띄우고 소금물 농도 맞추고 햇볕에 익히던 그 시간들. 저는 항아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다 내 시간인데 왜 남의 간판이 되었지? 며느리는 그저 맛있는 된장찌개를 배운 줄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맛 속엔 제가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 반찬 준비하던 40년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이 트고 허리가 끊어져도 단 하루도 쉬지 않았던 그 시간들이요. 다음 날 저는 다시 며느리 인스타그램을 들여다봤습니다. 확대해서 또 확대해서 그 얼룩을 봤습니다. 3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새벽 4시 반 시장 좌판 준비하다 국물 그릇을 엎질렀습니다. 하얀 종이 위로 간장이 번졌고 저는 황급히 닦아냈지만 얼룩은 남았습니다. 에이 됐어. 버리긴 아깝고 이것도 내 흔적이지 뭐. 그렇게 그 종이는 제 노트의 첫 장으로 남았습니다. 새로 쓰기 귀찮아서가 아니라 그 얼룩마저 제 삶의 일부였으니까요. 이제 그 얼룩이 SNS 사진 속에서 3대 비법의 증거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부엌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흐르진 않았습니다. 40년 장사하며 배운 게 있다면 쉽게 우는 게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엔 뭐라 말할 수 없는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억울한 건가, 화난 건가, 아니면 서운한 건가. 며느리를 원망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저 한마디만 물어봤으면 좋았을 텐데. 어머니, 이거 써도 될까요? 그 한마디면 됐을 텐데. 저는 다시 액자 속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갈색 얼룩이 화면 속에서 또렷했습니다. 그 종이 위 얼룩은 내 세월인데 며칠간 잠을 설쳤습니다. 새벽마다 눈이 떠져 부엌으로 나왔고 된장 항아리 앞에 앉아 멍하니 어둠을 바라봤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손자가 학교 가고 며느리와 아들이 식당 나가면 저는 홀로 집에 남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도 빨래를 개다가도 자꾸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며느리 인스타그램을 열고 그 액자 사진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이게 정말 내 노트 맞나? 혹시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하지만 볼 때마다 그 간장 얼룩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오른쪽 모서리 위에서 두 번째 줄, 디귿자, 옆에 번진 갈색 자국. 제 기억 속 그 얼룩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저는 집 안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혹시 노트가 어딘가 숨어 있을까 싶어서요. 서랍장,
옷장, 심지어 베란다 창고까지 뒤졌지만 노트는 없었습니다. 대신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발견했습니다. 40년 전 시장에서 찍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좌판에 반찬을 펼쳐놓고 웃고 있는 젊은 제 모습. 그 옆 테이블 위로 흐릿하지만 노트가 보였습니다. 펼쳐진 노트 한쪽 귀퉁이에 얼룩이 희미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거다. 이게 증거야. 저는 사진을 핸드폰으로 찍었습니다. 손이 떨려 몇 번을 다시 찍어야 했습니다. 그 순간 문득 깨달았습니다. 증거가 필요하다는 걸. 단순히 그게 내 노트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증명해야 한다는 걸. 며느리 인스타그램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폈습니다. 식당 준비 과정, 메뉴 개발, 시식회까지 수백 장의 사진과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중 몇 개를 캡처했습니다. 메뉴판 클로즈업 사진, 시골집 된장찌개 마이너스 3대째 내려오는 비법, 그 옆 작은 글씨로 전통 방식 그대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된장을 푸는 영상, 며느리 손이 제 플라스틱 통을 열고 제 된장을 떠내는 장면이었습니다. 화면 모서리로 제 항아리가 보였습니다. 뚜껑에 매직으로 쓴 제 이름 박옥래의 비읍자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손님 인터뷰 영상도 있었습니다. 와, 이 된장찌개 진짜 할머니 집에서 먹는 맛이에요. 3대 비법이라니 역시 다르네요. 저는 그 영상을 멈췄다 재생하기를 반복했습니다. 3대 비법이라는 말이 귓전을 맴돌았습니다. 우리 집은 2대밖에 안 되는데 시어머니는 장을 안 담그셨어. 다 내가 혼자 배운 거야. 며칠 뒤 용기를 내어 시장에 나갔습니다. 40년을 보낸 그곳이지만 요즘은 허리 때문에 자주 못 갔습니다. 예전 자리엔 다른 상인이 들어와 있었고 저는 그저 가끔 장을 보러 오는 손님일 뿐이었습니다. 과일 가게 앞을 지나는데 김 사장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어머, 옥래 씨, 오랜만이네.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그렇지 뭐.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아이고, 그래도 옥래 씨 반찬은 정말 최고였는데. 요즘도 집에서 장 담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김 사장, 혹시 예전에 내가 여기서 반찬 팔 때 사진 같은 거 없어? 내가 장 담그는 거나 반찬 만드는 거. 사진? 글쎄, 옛날 상인회 모임 때 찍은 거 있을 텐데. 왜? 그냥 추억 삼아 보고 싶어서. 김 사장은 핸드폰을 뒤적이더니 몇 장을 보여줬습니다. 10년 전 상인회 야유회 사진, 명절 준비하는 사진들. 그중 한 장에 제가 고추장 항아리 앞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거 보내줄까? 응, 고마워. 사진을 받고 저는 시장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예전에 제가 쓰던 자리를 지나쳐 건어물 가게로 갔습니다. 박 사장은 저보다 5살 어렸지만 20년 지기였습니다. 옥래 언니, 오랜만이네요. 앉아요, 앉아. 박 사장은 의자를 내주며 차를 끓였습니다. 저는 따뜻한 차를 받아들고 한참을 말없이 마셨습니다. 언니,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은데. 저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 식당 이야기, 레시피 노트 이야기, SNS에 올라간 사진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하는 동안 목이 메었지만 참았습니다. 박 사장은 조용히 듣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니, 그거 큰일인데. 요즘 레시피도 다 지적 재산이래요. 우리 딸이 요리 학원 다니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 들었어요. 지적 재산? 네, 남의 레시피 함부로 쓰면 안 된대요. 특히 장사할 때는요. 저는 멍하니 차를 내려다봤습니다. 지적 재산. 그런 어려운 말은 잘 몰랐습니다. 그저 제 손맛을 누가 함부로 가져간 게
억울했을 뿐이었습니다. 언니, 혹시 예전에 언니 반찬 납품 받던 식당 있잖아요. 거기 사장님한테 물어보면 증거 될 거예요. 증거? 네, 언니 된장이랑 고추장 얼마나 오래 썼는지, 맛이 어땠는지, 그런 거 다 기록이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 전 동네 한정식집의 된장과 고추장을 납품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사장님은 제 된장을 무척 좋아하셨고 명절 때면 항상 전화로 주문하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가계부를 꺼냈습니다. 납품 기록이 적힌 공책이었습니다. 노란 종이가 바스러질 듯 낡았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1998년 3월 청솔 한정식 된장 3kg, 고추장 2kg, 날짜와 양 가격까지 빼곡했습니다. 저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제 삶의 기록을 되짚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게 다 증거라는 걸. 제가 얼마나 오래, 얼마나 정성껏 장을 담가왔는지 보여주는 기록이라는 걸. 하지만 동시에 막막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지? 누구한테 보여주지? 며느리한테? 아들한테? 저는 가계부를 안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부엌 시계 소리만 똑딱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식당 나가기 전에 물었습니다. 지연아, 내 요리 노트 혹시 봤니? 며느리는 화장하다 말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노트요? 어떤 노트요? 내가 레시피 적어둔 공책.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서. 며느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아, 그거요? 제가 식당 메뉴 연구할 때 참고하려고 가져갔어요. 어머님 요리가 너무 맛있어서 배우고 싶었거든요. 그래. 근데 그거 돌려줄 수 있어? 지금은 식당에 있어요. 나중에 가져올게요. 며느리는 환하게 웃으며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배우고 싶어서라고? 그럼 왜 물어보지 않았어? 왜 몰래 가져갔어? 며칠 뒤 시장에서 박 사장이 전화했습니다. 언니, 협동조합 이경자 언니 알아요? 상인회에서 조합 추진하는 분. 이경자? 이름은 들어봤는데. 언니, 그분한테 한번 상담해봐요. 법적인 거 잘 아시대요. 우리 같은 영세 상인들 돕는 일 하신대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제 사정을 털어놓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도저히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전화번호 좀 줄 수 있어? 지금 바로 보낼게요. 이경자 씨를 만난 건 시장 한쪽 작은 사무실에서였습니다. 상인협동조합 준비위원회라는 팻말이 붙은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이경자 씨는 단발머리에 안경을 쓴 또렷한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제 또래쯤 되어 보였지만 말투는 훨씬 당찼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옥래 씨 맞으시죠? 앉으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경자 씨는 노트와 펜을 꺼내놓더니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처음엔 더듬거렸습니다. 하지만 이경자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자 점점 말이 술술 나왔습니다. 며느리 식당, 레시피 노트, SNS 사진, 가계부 기록까지 다 털어놓았습니다. 이경자 씨는 중간중간 메모하며 질문했습니다. 레시피 노트에 옥래 씨 이름이 적혀 있었나요? 표지에 박옥래라고 써놨어요. 10년도 더 된 글씨지만. 좋아요. 그리고 그 노트, 며느리가 허락 없이 가져갔다는 거죠? 네, 저는 몰랐어요. 나중에서야 물어보니까 가져갔다고 하더라고요. 이경자 씨는 펜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옥래 씨, 지금 필요한 건 두 가지예요. 첫째,
그 레시피가 옥내 씨 거라는 명확한 증거. 둘째, 며느리가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증거. 지금 가지고 계신 거 다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요? 법원에 가야 해요? 이경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먼저 근거부터 확실히 만들어야죠. 그는 서랍에서 형광펜을 꺼내더니 제가 가져온 가계부 위에 줄을 그었습니다. 납품 기록, 날짜, 금액에 노란 선이 그어졌습니다. 옥내 씨, 이게 다 역사예요. 옥내 씨가 얼마나 오래, 얼마나 정성껏 일해왔는지 보여주는 역사. 레시피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그냥 종이가 아니라 옥내 씨 인생이에요. 저는 가계부 위로 그어진 형광펜 줄을 바라봤습니다. 20년 전 제 악필로 적힌 숫자들이 갑자기 다르게 보였습니다. 근거부터 만드세요, 옥내 씨. 레시피도 역사입니다. 이경자 씨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래, 이건 역사야. 내 역사. 이경자 씨는 다음 날 다시 만나자고 했습니다. 준비해 올 게 있다며 제게 숙제를 내줬습니다. 옥내 씨 레시피 중에서 정말 옥내 씨만 아는 비법이 뭔지 정리해 오세요. 배합 비율이든 재료든 시간이든 남들은 모르는 거요. 저는 그날 밤 홀로 앉아 종이를 펼쳤습니다. 연필을 들었지만 한참 동안 아무것도 쓰지 못했습니다. 내가 뭘 아는데. 40년 장사하며 손으로 익힌 것들. 그저 당연하게 해온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경자 씨 말처럼 그게 정말 비법일까요? 저는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된장 담글 때 콩을 삶는 시간. 다들 2시간이면 된다고 하지만 저는 2시간 반을 삶았습니다. 그래야 메주를 띄울 때 곰팡이가 골고루 생겼습니다. 고추장 만들 때 고춧가루와 찹쌀가루 비율. 제 비율은 3대2. 시판 레시피는 대부분 2대1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찹쌀을 조금 더 넣어야 목 넘김이 부드럽다는 걸 배웠습니다. 장아찌 담글 때 소금물 농도. 오이는 3%, 무는 5%, 마늘종은 4%. 재료마다 다 달랐습니다. 몇 번의 실패 끝에 찾아낸 숫자들이었습니다. 저는 종이 위에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적다 보니 제 손이 기억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어느새 종이 2장이 빼곡해졌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많이 알고 있었구나. 이틀 후 이경자 씨 사무실에서 낯선 사람을 만났습니다. 3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이름은 한지영, 생활지식재산 상담사라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옥내 씨. 이경자 씨한테 얘기 들었어요. 레시피 관련 상담이시죠?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활지식재산이라는 말부터 어려웠습니다. 한지영 씨는 노트북을 펼치더니 화면을 제게 보여줬습니다. 레시피도 지식재산이 될 수 있어요.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요. 첫째, 저작물로 보호받는 표현물. 둘째, 영업비밀로 보호받는 노하우예요.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한자와 법률 용어들이 빼곡했습니다. 한지영 씨는 제 표정을 읽었는지 쉽게 풀어 설명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옥내 씨가 레시피를 글로 적었다면 그건 저작물이에요. 소설이나 시처럼요. 하지만 그 레시피 속에 담긴 손맛의 비결, 즉 배합 비율이나 시간 같은 건 영업비밀로 보호받아야 해요. 그럼 내 노트는 뭐예요? 둘 다예요. 노트 자체는 저작물이고 그 안에 적힌 비법은 영업비밀이죠. 그래서 둘 다 보호해야 해요. 이경자 씨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옥내 씨,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노트는 책처럼 보호하고 비법은 비밀로 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브랜드까지 더하면 완벽해요. 브랜드요? 한지영 씨가 다른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유명 장류 회사들의 상표 등록증이었습니다. 옥내 씨 이름으로 브랜드를 만드는 거예요. 박옥내 된장, 옥내 고추장 같은 식으로요. 그럼 누구도 그 이름을 함부로 못 써요. 저는 화면 속 상표 도안들을 바라봤습니다. 세련된 글씨체, 예쁜 로고들. 제 이름이 저렇게 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게 돈이 많이 들지 않나요? 저는 그냥 며느리가 제대로 쓰면 되는데. 한지영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비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옥내 씨 권리예요. 지금은 며느리지만 나중엔 또 누가 쓸지 몰라요. 한번 제대로 정리해두면 평생 보호받을 수 있어요. 이경자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옥내 씨, 우리 조합에서 지원해 줄 수 있어요. 상표 출원 비용, 법률 상담 비용. 옥내 씨 같은 분들 돕자고 만든 게 조합이에요.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지만 이렇게 진심으로 도와주려는 게 느껴졌습니다. 목이 메었지만 참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날부터 일주일간 저는 매일 이경자 씨 사무실에 갔습니다. 한지영 씨는 제게 차근차근 알려줬습니다. 첫째 날 상표 출원에 대해 배웠습니다. 브랜드명을 정하고 도안을 만들고 출원서를 쓰는 방법을요. 한지영 씨는 여러 이름을 제안했습니다. 박옥내 장, 옥내내 손맛, 옥내 전통장 어떤 게 좋으세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제 이름이 브랜드가 된다는 게 실감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옥내장은 어때요? 지복자의 예의래자. 그리고 장. 한지영 씨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좋아요. 옥내장. 집의 예의, 정성스러운 장. 의미도 좋고 발음도 좋네요. 둘째 날 레시피북을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제가 적어온 비법들을 정리해서 작은 책자로 만드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책으로 만들면 저작물로 인정받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맨 앞장에 꼭 이렇게 적어야 해요. 저작권자 박옥내. 무단 복제 및 사용 금지. 저는 노트북 화면에 뜬 제 이름을 바라봤습니다. 컴퓨터로 깔끔하게 인쇄된 저작권자 박옥내. 낯설었지만 뿌듯했습니다. 셋째 날 영업비밀 관리를 배웠습니다. 가장 중요한 비법들은 따로 비밀 공정서로 만들어 봉인하는 거였습니다. 핵심 배합 비율, 숙성 시간, 재료 출처 같은 건 여기 적어요. 그리고 봉투에 넣어서 날인하고 보관하는 거예요. 누구한테도 안 보여주고요. 그럼 며느리도 못 보나요? 계약서를 쓰면 볼 수 있어요. 비밀유지 계약이라고 이 비법을 함부로 누설하거나 무단으로 쓰지 않겠다는 약속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이지만 약속은 필요하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넷째 날 협업계약서 표준안을 만들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제 레시피를 쓰고 싶다면 이 계약서를 쓰는 거였습니다. 한지영 씨는 샘플 계약서를 보여줬습니다. 형광펜으로 중요한 부분을 표시하며 설명했습니다. 여기 레시피 사용료 항목, 매출의 몇 %를 지급한다고 명시해요. 그리고 여기 원산지 표기 조항, 반드시 박옥내 레시피 사용이라고 표기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형광펜으로 그어진 글자들을 손으로 따라갔습니다. 사용료, 원산지 표기, 비밀유지 의무. 어려운 말이었지만 하나씩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여기예요. 위반 시 즉시 중단. 약속을 안 지키면 바로 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문구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쓸 수 없다. 당연한 말 같았지만 누군가 이렇게 명확히 말해준 건 처음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경자 씨 사무실 책상 위에 서류들이 쌓였습니다. 상표 출원서, 옥내장이라는 이름과 함께 제가 손으로 그린 도안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레시피북 초안. 제가 쓴 글을 한지영 씨가 컴퓨터로 정리한 것이었습니다. 표지에 박옥내의 전통장 레시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비밀 공정서, 핵심 비법들만 따로 적어 봉투에 넣었습니다. 봉투 입구에 제 도장을 찍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협업계약서 표준안. 누군가 제 레시피를 쓰고 싶을 때 작성할 양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들을 하나씩 들여다봤습니다. 한 장 한 장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든든했습니다. 이경자 씨가 물었습니다. 옥내 씨,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서류를 내려놓고 가방에서 도장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만든 낡은 나무 도장이었습니다. 박옥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 도장을 몇 번이나 찍었을까요? 은행 서류, 관공서 서류, 아이들 학교 동의서. 그저 형식적으로 찍었던 도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 도장 하나하나가 제 권리를 주장하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도장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나무의 온기가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내 이름부터 찾을래요. 한지영 씨가 인주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도장을 인주에 찍고 상표 출원서 서명란에 조심스럽게 찍었습니다. 빨간 글씨로 박옥내가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예전엔 그저 이름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빨간 글씨는 달라 보였습니다. 이건 제 존재를 증명하는 표시였습니다. 제 40년을 지켜내는 도장이었습니다. 저는 레시피북 표지에도 도장을 찍었습니다. 비밀 공정서 봉투에도 찍었습니다. 계약서 표준안에도 찍었습니다. 도장을 찍을 때마다 가슴속 무언가가 단단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경자 씨가 말했습니다. 옥내 씨, 이제 시작이에요. 옥내 씨 이름으로, 옥내 씨 권리로. 저는 도장을 내려다봤습니다. 빨간 인주가 아직 촉촉했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내 이름으로. 며느리한테 뭐라 말해야 할지, 아들이 뭐라 할지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졌습니다. 제 레시피는 제 이름으로 지켜내겠다는 것. 저는 도장을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내 차례야. 상표 출원서를 접수한 날 저는 떨렸습니다. 특허청 건물 앞에 서니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이경자 씨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옥내 씨. 서류 다 준비했잖아요. 그냥 내기만 하면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구 직원은 친절했습니다. 서류를 검토하더니 몇 가지 물었습니다. 상표명이 옥내장이시네요. 한자 표기도 함께 출원하시는 거죠? 내 집옥 예일의 장자예요. 좋습니다. 구분은 장류 제품, 반찬류로 하셨고요. 출원 수수료는 이미 납부하셨네요. 직원이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쿵 소리와 함께 접수 도장이 찍혔습니다. 저는 그 도장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게 진짜 접수된 거구나. 직원이 영수증을 건넸습니다. 심사 기간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중간에 보정 요구가 있으면 연락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저는 영수증을 받아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손에 쥔 영수증이 가볍게 느껴졌지만 동시에 묵직했습니다. 이경자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옥내 씨 축하해요. 이제 옥내장은 옥내 씨 거예요. 저는 영수증을 가방에 넣으며 처음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레시피북 작업을 마저 했습니다.
한지영 씨가 정리해준 초안을 출력해서 제 손으로 한 장씩 검토했습니다. 된장 만드는 법, 고추장 만드는 법, 각종 장아찌 레시피까지 총 23개의 조리법이 담겨 있었습니다. 각 레시피마다 제가 쓴 손글씨 메모와 컴퓨터로 정리된 문장이 함께 실렸습니다. 표지를 넘기니 첫 장에 저작권 표기가 있었습니다. 이 책의 저작권은 박옥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서면 동의 없이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 복제, 전제, 발췌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저는 그 문구를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또렷했습니다. 내 레시피가 내 것이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할 수 있구나. 마지막 장에는 발행일과 발행인이 적혀 있었습니다. 발행인 박옥래. 제 이름이 인쇄된 걸 보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책자 여백에 제 도장을 하나씩 찍었습니다. 표지, 첫 장, 마지막 장. 빨간 도장이 찍힐 때마다 이 책이 정말 제 것이라는 게 실감났습니다. 한지영 씨는 이 책자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면 공식적으로 저작물로 인정받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다음날 아침 일찍 도서관에 가서 납본 절차를 밟았습니다. 접수증을 받아들고 나오는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 레시피가 도서관에 보관되다니. 평생 시장 좌판에서만 쓰던 손맛이 이제 도서관 서가 어딘가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비밀 공정서 작업은 가장 조심스러웠습니다. 핵심 비법 중에서도 절대 공개하면 안 되는 것들만 따로 골랐습니다. 된장 매주 띄울 때 온도, 섭씨 25도에서 28도 사이. 이것보다 낮으면 곰팡이가 제대로 안 피고 높으면 잡균이 생겼습니다. 고추장 숙성 기간, 최소 100일. 사람들은 한 달이면 된다고 했지만 저는 100일을 지켰습니다. 그래야 매운맛이 부드러워지고 단맛이 올라왔습니다. 장아찌 절이는 소금물 농도, 오이 3%, 무 5%, 마늘종 4%, 0.5%만 달라져도 맛이 확 바뀌었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직접 찾은 재료 출처, 특정 계절에만 담그는 이유, 항아리 관리법까지 빼곡히 적었습니다. 다 적고 나니 A사 용지 5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들을 봉투에 넣고 입구를 풀로 봉했습니다. 그리고 봉투 겉면 여러 곳에 제 도장을 찍었습니다. 누군가 몰래 뜯어본다면 도장이 찢어질 테니까요. 봉투 앞면에 큰 글씨로 썼습니다. 박옥래 영업비밀 공정서 마이너스 개봉 금지. 이경자 씨는 이 봉투를 금고에 보관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집에 금고가 없어서 은행 안전금고를 빌렸습니다. 평생 은행에 맡긴 건 돈뿐이었는데 이제 제 비법까지 맡기게 되었습니다. 안전금고 문이 닫히는 걸 보며 저는 안도했습니다. 이제 아무도 함부로 못 보겠지. 협업계약서 표준화는 이미 한지영 씨가 만들어뒀지만 제가 직접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한 줄씩 읽으며 모르는 단어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로열티, 원산지 표기, 비밀유지 의무, 계약 해지. 이경자 씨가 옆에서 하나씩 설명해 줬습니다. 로열티는 쉽게 말하면 사용료예요. 옥래 씨 레시피 쓰면서 내는 돈이죠. 보통 매출의 몇 %로 정해요. 얼마가 적당해요? 보통 3%에서 5% 사이. 옥래 씨는 3%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높으면 부담스러워 하니까요. 저는 계약서에 로열티 3%라고 적힌 부분에 형광펜을 그었습니다. 원산지 표기는 뭐예요? 상품이나 메뉴판에 박옥래 레시피 사용이라고 꼭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손님들이 알잖아요. 이게 옥래 씨 레시피라는 걸.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명시하지 않으면 지켜지지 않는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비밀 유지 의무는요? 레시피 받은 사람이 남한테 함부로 퍼뜨리면 안 된다는 거죠. 특히 영업 비밀은 절대 공개하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계약 해지 조항을 읽었습니다. 본 계약을 위반할 시 즉시 계약이 해지되며 모든 레시피 사용이 중단됩니다. 저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읽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끝이라는 거구나. 명확했습니다. 모호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명확함이 좋았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이경자 씨가 말했습니다. 옥내 씨, 이제 상품을 만들어 봐요. 진짜 옥내장 상품? 상품이요? 네, 된장이든 고추장이든 옥내 씨 이름 붙은 상품 하나 만들어 보는 거예요. 라벨도 붙이고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근데 누가 사요? 나는 그냥 집에서 쓰려고 담근 건데. 시장 상인들한테 나눠줘 보세요. 평가도 받고 반응도 보고. 그게 다음 단계예요. 저는 집에 돌아와 창고에 보관 중이던 된장 항아리를 꺼냈습니다. 작년에 담근 3년 된장이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구수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작은 유리병 10개를 준비했습니다. 된장을 떠서 병에 담고 깨끗한 천으로 입구를 닦았습니다. 한지영 씨가 만들어준 라벨 스티커를 꺼냈습니다. 흰 바탕에 겨자색 글씨로 옥내장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아래 작은 글씨로 박옥내 전통 3년 된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 병에 라벨을 붙였습니다. 삐뚤어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라벨이 병에 달라붙자 평범한 유리병이 갑자기 상품처럼 보였습니다. 와, 진짜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번째, 세 번째 병에도 라벨을 붙였습니다. 10개를 다 붙이고 나니 식탁 위에 작은 진열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서툴게 각도를 잡고 여러 장 찍었습니다. 그중 가장 잘 나온 사진을 골라 이경자 씨에게 보냈습니다.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와, 완전 제대로네요. 이거 내일 시장에 가져와요. 다들 맛보고 싶어 할 거예요. 저는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병 위로 빛이 반사되어 라벨 글씨가 반짝였습니다. 옥내장. 제 이름이 제 된장 위에 붙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항아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상품용이 아니라 제가 먹을 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표시를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항아리 뚜껑에 빨간 도장을 찍었습니다. 쿵. 박옥내라는 글씨가 뚜껑에 선명하게 새겨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항아리였습니다. 찬장 구석에 놓인 이름 없는 된장 항아리. 하지만 지금 이 도장 하나로 달라졌습니다. 이건 이제 박옥내의 된장이었습니다. 저는 항아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거친 표면에 도장 자국이 울퉁불퉁하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함부로 못 가져가. 된장 항아리를 찬장에 넣고 저는 부엌 창문을 열었습니다. 저녁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먼 곳에서 저녁 준비하는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누군가는 제 된장으로 찌개를 끓이고 있을까요? 며느리 식당에서도 여전히 제 된장을 쓰고 있을까요? 하지만 이제 저는 달랐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 손에 무기가 생겼으니까요. 출원서, 레시피북, 비밀 공정서, 계약서, 그리고 무엇보다 제 이름이 찍힌 빨간 도장. 저는 가방에서 도장을 꺼내 손바닥에 올렸습니다. 작고 낡은 도장이었지만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이 도장 하나로 저는 제 권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저는 도장을 꽉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지. 며느리를 만나야 했습니다. 아들에게도 말해야 했습니다. 제가 뭘 준비했는지, 제가 뭘 원하는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설렜습니다. 50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무언가를 지킬 준비가 되었으니까요. 며느리에게 연락한 건 사흘 뒤였습니다. 핸드폰을 들었다 놓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뭐라고 말하지? 어떻게 시작하지? 이경자 씨가 미리 말했습니다. 침착하게 준비한 대로만 말하세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돼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며느리 목소리는 바쁜 듯 했습니다. 뒤로 식당 소음이 들렸습니다. 지연아, 시간 좀 낼 수 있어? 할 얘기가 있어서. 지금은 좀 손님이 많아서요. 무슨 일인데요? 레시피 이야기야. 천천히 얘기하고 싶은데 언제 괜찮아?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일 오후 3시에 식당으로 오시겠어요? 손님 뜸할 때니까. 그래, 내일 갈게.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며느리 식당으로 가는 길이 유난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가방 속에는 이경자 씨가 준비해준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계약서 표준안, 상표 출원 영수증 사본, 레시피북,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절한 어조로 쓴 레시피 사용 중지 통지서.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니 며느리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며느리는 저를 뒷주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테이블이 하나 있었고 의자 3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대호 오빠도 오래요. 금방 올 거예요. 저는 의자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주방, 벽에 걸린 메뉴판, 그리고 입구 쪽에 액자로 걸린 제 레시피 노트 첫 장. 가슴이 철렁했지만 참았습니다. 곧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푼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오라고 해서. 앉아라. 할 얘기가 있어. 아들과 며느리가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며느리가 서류를 보더니 눈을 깜빡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레시피 관련 서류야. 상표 출원한 거, 레시피북, 계약서. 아들이 서류를 집어들고 훑어봤습니다. 엄마, 이게 상표 출원이요? 왜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 레시피를 보호하려고. 그리고 앞으로 누가 쓰려면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야 해.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그냥 어머니한테 배운 거 쓴 건데요. 배운 게 아니라 가져간 거지. 내 노트, 허락도 안 받고. 며느리 얼굴이 굳었습니다. 허락이요? 어머니, 저희 가족인데요. 가족끼리 그런 것까지 따져요? 저는 계약서를 며느리 앞으로 밀었습니다. 가족이니까 더 제대로 해야지. 지연아, 이거 읽어봐. 내가 원하는 건 간단해. 로열티 3%, 원산지 표기, 그리고 비밀 유지. 며느리는 계약서를 집어들더니 빠르게 훑어봤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로열티 3%요? 매출의 3%를 드리라고요? 내 레시피 쓰는 대가야. 대가요? 어머니, 저 어머니한테 얼마나 많이 배웠는데요. 그게 다 감사한 마음으로 쓴 건데 이제 와서 돈 내래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면 미리 물어봤어야지. 내 노트 가져가기 전에. 아들이 중간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요? 지연이도 장사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3%면 부담되잖아요. 부담되면 안 쓰면 되지. 며느리가 계약서를 테이블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가족끼리 무슨 계약서예요? 로열티는 또 뭐예요? 저 어머니 며느리잖아요.
며느리니까 더 확실히 해야지. 나중에 또 오해 생기면 어떡해.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오해요? 어머니가 지금 오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 그냥 어머니 손맛 이어가고 싶어서 한 건데 이게 무슨 도둑질도 아니고. 그 말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손맛 이어간다면서 왜 3대 비법이라고 했어? 우리 집은 2대밖에 안 되는데. 며느리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건 마케팅이에요. 손님들이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거짓말이잖아. 거짓말이 아니라 과장이에요. 장사하면서 다들 그래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들이 며느리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아, 진정해. 엄마도 너무하시네요. 지연이가 나쁜 마음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나쁜 마음이 아니면 뭐든 괜찮아. 내 레시피는 내 인생이야, 대호야. 40년을 담은 거라고. 알아요, 엄마. 근데 지연이도 엄마 레시피로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엄마도 기쁘실 줄 알았대요. 기쁘다고요? 저는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기쁜 게 아니라 허탈해. 한마디 물어보면 될 걸. 왜 몰래 가져갔어? 며느리가 의자를 뒤로 밀며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이해 안 돼요. 가족이 가족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제가 장사 잘 되면 어머니도 좋으시잖아요. 근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계약서? 로열티? 이게 며느리 보고 돈 내라는 거예요? 돈 문제가 아니야. 그럼 뭐예요? 자존심이에요? 제가 어머니한테 허락 안 받은 게 자존심 상하세요?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자존심이 아니라 존중이야. 내 것을 내 거라고 인정해 달라는 거지.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전 못하겠어요. 이런 식으로는 가족한테 계약서 쓰라는 건 전 못해요. 그럼 내 레시피 쓰지 마. 주방이 조용해졌습니다. 환풍기 소리만 웅웅거렸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 눈빛이 며느리 편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역시 남편은 아내 편이지. 서운했지만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레시피 사용 중지 통지서. 한지영 씨가 친절한 어조로 작성해준 문서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조용히 놓았습니다. 며느리가 제목을 읽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사용 중지 통지서요? 어머니, 진심이세요? 일주일 안에 내 레시피 사용을 멈춰줘. 메뉴판에서 빼고 SNS 사진도 내리고. 그리고 내 노트 돌려줘. 어머니. 며느리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지금 그 된장찌개로 장사하는데요. 손님들이 그거 먹으러 오는데요. 갑자기 메뉴 뺀다고 하면 어떡해요? 일주일이면 충분해. 다른 된장 구하든지 아니면 계약서에 사인하든지.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저 지금 빚도 있고 직원 월급도 줘야 하는데 어떻게 갑자기 메뉴를 빼요? 저는 며느리 손을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지연아, 내가 40년 장사하면서 배운 게 있어. 제대로 안 하면 나중에 더 큰일 난다는 거. 지금은 힘들어도 제대로 하는 게 맞아. 며느리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저 열심히 한 건데 이렇게까지 하세요?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돌아서야 했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이건 내 권리야. 주방을 나서는데 아들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연이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저는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나도 힘들어. 식당 문을 나섰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뒤에서 며느리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 달래는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계속 걸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내가 너무한 걸까? 며느리 우는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아들의 실망한 눈빛도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벽에 걸린 제 레시피가 떠올랐습니다. 3대 비법이라는 거짓말도 떠올랐습니다. 아니야. 나는 잘못하지 않았어. 저는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며느리가 사인하지 않은 빈 계약서였습니다. 서명란을 바라보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가족이면 더 지켜야 하는 거 아니야? 그날 밤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연이가 많이 울었어요. 엄마도 너무 심하게 하신 거 아니에요? 계약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 있었어요? 우리 가족인데. 저는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대호야, 엄마가 왜 이러는지 알아? 내 레시피는 내 인생이야. 40년을 담은 거라고. 그걸 함부로 쓰면 안 돼. 알아요, 엄마. 근데 지연이도 나쁜 마음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나쁜 마음이 아니면 다 괜찮아? 허락도 안 받고 가져가는 게? 엄마, 일주일 안에 답 줘. 계약서 쓰든지 아니면 레시피 사용 멈추든지.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 가로등만 외롭게 빛났습니다. 혼자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으니까요. 며느리와 결별한 뒤 사흘간 집에만 있었습니다. 아들한테서 전화가 몇 번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손자가 학교 갔다 와서 물었습니다. 할매, 왜 엄마랑 싸웠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뭐라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이경자 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옥래 씨, 어떻게 됐어요? 며느리분이랑 얘기는? 안 됐어요. 계약서 안 쓴대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집에서 쉬려고요. 전화 너머로 이경자 씨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옥래 씨, 내일 시장으로 나오세요. 조합 모임이 있어요. 옥래 씨한테 보여줄 게 있어요. 조합 모임이요? 네, 옥래 씨 같은 분들 모여서 만드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 같이 하는 거죠. 저는 망설였습니다. 사람들 만나기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경자 씨 목소리에 힘이 있었습니다. 내일 몇 시예요? 오후 2시. 기다릴게요. 다음 날 시장 사무실에 갔습니다. 작은 방 안에 의자 10개가 둥글게 놓여 있었고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다들 제 또래 여성들이었습니다. 시장에서 몇 번 본 얼굴들도 있었습니다. 김치 파는 이 사장, 반찬 만드는 최 사장, 두부 만드는 박 사장. 이경자 씨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여기 박옥래 씨예요. 40년 된장, 고추장 담그신 분이시죠. 며칠 전에 상표 출원하셨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경자 씨가 화이트보드에 글을 썼습니다. 상인 협동조합 공동 브랜드 사업. 우리 시장 상인들이 각자 만든 상품에 공동 브랜드를 붙이는 거예요. 그럼 개인이 아니라 조합의 힘으로 팔 수 있어요. 최 사장이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번 돈은요? 각자 가져가되 수익 일부는 조합 기금으로 모아요. 그 돈으로 지역 어르신들한테 반찬을 나눠드리는 거죠.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로열티를 받되 그 돈으로 좋은 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장사가
그냥 돈 버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일이 되는 거죠. 이 사장이 말했습니다. 좋네요. 그럼 우리가 번 돈이 다시 동네로 돌아오는 거네요. 맞아요. 그게 협동조합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개인의 이익이 공동체의 이익으로 이어진다는 게 좋게 느껴졌습니다. 이경자 씨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옥내 씨 된장이 첫 번째 상품이 될 수 있어요. 어때요? 저는 놀랐습니다. 내가요? 왜요? 옥내 씨가 상표도 출원하고 레시피북도 만들고 다 준비하셨잖아요. 모범 사례예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사장이 말했습니다. 옥내 씨 된장 진짜 맛있어요. 저도 옛날에 먹어봤는데 시판 된장이랑 완전 달라요. 저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도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이경자 씨가 웃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도울게요. 그날부터 일주일간 조합 런칭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첫째 날 공동 브랜드 디자인을 정했습니다. 조합원들이 다 같이 모여 의견을 냈습니다. 시장 느낌 나게 했으면 좋겠어요. 손맛이 느껴지는 디자인이요. 할머니들이 만드는 거니까 정감 있게요. 한지영 씨가 여러 시안을 보여줬습니다. 그 중에서 겨자색 바탕에 흰 글씨로 쓴 디자인을 골랐습니다. 로고에는 찜통 그림과 함께 시장 협동조합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둘째 날 제품 라벨을 만들었습니다. 각자 상품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 틀은 같았습니다. 겨자색 테두리에 상품명, 생산자 이름, 조합 로고가 들어갔습니다. 제 된장 라벨에는 옥내장 3년 된장 마이너스 생산자 박옥내 마이너스 시장 협동조합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라벨을 손으로 만지작거렸습니다. 종이가 매끄러웠습니다. 이게 정말 내 상품이 되는구나. 셋째 날 생산 계획을 짰습니다. 저는 한 달에 된장 20병, 고추장 15병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더는 무리였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손도 예전 같지 않았으니까요. 다른 조합원들도 각자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기로 했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이경자 씨가 강조했습니다. 넷째 날 판매처를 정했습니다. 시장 내 조합 매장, 온라인 쇼핑몰, 그리고 동네 반찬 가게 몇 군데. 너무 욕심내지 말고 천천히 늘려가요. 우리는 대기업이 아니니까요. 이경자 씨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섯째 날 나눔 계획을 세웠습니다. 매출의 5%를 조합 기금으로 모으고 그 돈으로 한 달에 한 번 독거 어르신들한테 반찬을 나눠드리기로 했습니다. 최 사장이 말했습니다. 우리도 늙어가는데 남 도우면 나중에 우리도 도움받겠죠. 모두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조합 공식 출범일이었습니다. 시장 광장에 작은 무대를 설치하고 조합원들이 만든 상품을 진열했습니다. 제 된장 항아리도 그곳에 놓였습니다. 라벨이 붙은 작은 유리병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햇빛을 받아 라벨의 겨자색이 반짝였습니다. 와, 정말 상품 같은데. 다른 조합원들 상품도 있었습니다. 김치, 두부, 반찬, 떡. 모두 정성껏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각 상품마다 같은 디자인의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경자 씨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시장 협동조합 출범을 축하합니다. 우리 조합은 단순히 상품을 파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는 조합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동네 주민들, 다른 상인들, 구청 관계자들까지 왔습니다. 오늘부터 매달 독거 어르신들한테 반찬을 나눠드립니다. 여러분이 사주시는 상품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식탁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더 큰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무대 아래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내 된장이 이렇게 많은 사람한테 닿는구나. 첫 판매일 저는 조합 매장에서 손님을 맞았습니다. 떨렸지만 동시에 설렜습니다. 첫 손님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이게 3년 된장이에요? 진짜요? 네, 제가 직접 담갔어요. 와, 요즘 이런 거 구하기 힘든데. 하나 사갈게요. 손님이 병을 들고 계산대로 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두 번째 손님은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선물용으로 괜찮을까요? 시어머니가 전통장 좋아하시거든요. 물론이죠. 정성껏 만든 거예요. 그럼 2개 주세요. 포장도 해주시나요? 당연하죠. 저는 된장병을 조심스럽게 포장했습니다. 겨자색 포장지에 조합 로고,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손님이 포장된 된장을 받아들고 말했습니다. 예쁘네요. 진짜 선물 같아요. 그 말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내 된장이 선물이 되다니. 일주일 후 첫 나눔 활동이 있었습니다. 조합원들이 만든 반찬을 작은 봉투에 담아 동네 독거 어르신들 댁을 방문했습니다. 저도 따라갔습니다. 된장 작은 병과 김치, 반찬 몇 가지를 담은 봉투를 들고요. 첫 번째 집은 80대 할머니 댁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작은 체구의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누구세요? 협동조합에서 왔어요. 반찬 좀 드리려고요. 반찬이요? 공짜로요? 네, 저희가 정성껏 만든 거예요. 할머니 눈이 반짝였습니다. 봉투를 받아들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머, 이게 다 뭐야? 된장도 있네. 김치도 있고. 천천히 드세요. 다음 달에 또 올게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고마워요. 혼자 살다 보니 이런 거 해먹기 힘들거든요. 저는 할머니 손을 꼭 쥐었습니다. 천만에요. 맛있게 드세요. 두 번째 집, 세 번째 집을 돌며 반찬을 나눠드렸습니다. 어르신들마다 고맙다고 했습니다. 어떤 분은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내 된장이 누군가의 위로가 되는구나. 한 달 후 조합 매장 앞에 후기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SNS에 올린 사진들을 출력해서 붙인 거였습니다. 시장 협동조합 된장 진짜 맛있어요. 짜지 않고 구수해요. 할머니들이 직접 만드신 거라니 정성이 느껴져요. 좋은 일하는 조합이라니 앞으로 자주 살게요. 저는 그 후기들을 하나씩 읽었습니다. 처음엔 민망했지만 점점 뿌듯해졌습니다. 내 손맛이 이렇게 많은 사람한테 인정받는구나. 이경자 씨가 옆으로 왔습니다. 옥래 씨 된장이 제일 잘 팔려요. 이번 달 목표 다 달성했어요. 진짜요? 네, 다음 달엔 생산량 좀 늘리실 수 있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늘리긴 좀 허리도 아프고. 그럼 다른 조합원한테 레시피 공유해 보는 건 어때요? 물론 계약서 쓰고 로열티도 받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내 레시피를요? 네, 옥래 씨 혼자 만들면 한계가 있잖아요. 대신 제대로 된 계약 맺고 옥래 씨 이름도 명시하고 그럼 더 많은 사람한테 옥래 씨 된장이 갈 수 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며느리한테는 거절당했지만 조합원들이라면 다를 것 같았습니다. 계약서를 쓰고 서로 존중하며 일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해볼게요. 이경자 씨가 웃었습니다. 좋아요. 우리 함께해요, 옥래 씨. 함께. 그 단어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며느리와 헤어지고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조합원들이 있었고 손님들이 있었고 지역사회가 있었습니다.
제 된장은 이제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동체를 잇는 맛이었습니다. 저는 매장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자색 라벨이 붙은 항아리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이게 진짜 내가 원하던 거였어. 돈도 좋고 인정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의미가 있었습니다. 제 손맛이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 그게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조합이 출범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제 된장은 꾸준히 팔렸고 조합 매장은 동네 사람들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이경자 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옥내 씨, 내일 사무실로 나오시겠어요? 첫 정산 날이에요. 정산이요? 네, 한 달간 판매된 거 계산해서 정산서 드리는 거예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네,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떨렸습니다. 얼마나 팔렸을까요? 얼마를 받게 될까요? 하지만 금액보다 더 떨리는 게 있었습니다. 제 손맛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다는 것. 그게 더 설렜습니다. 다음 날 조합 사무실에 갔습니다. 다른 조합원들도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동시에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이경자 씨가 봉투를 나눠줬습니다. 각자 이름이 적힌 봉투였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뜯기 전에 한참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정산서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시장협동조합 2025년 3월 정산서. 생산자 박옥내. 상품명 옥내장 3년 된장. 판매 수량 47병. 판매 금액 47만 원. 생산자 목 70% 32만 9천 원. 조합 기금 5% 2만 3,500원. 순수익 30만 5,500원. 저는 숫자를 한 줄 한 줄 읽었습니다. 47병. 한 달 만에 47병이 팔렸습니다. 순수익 30만 원.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예전 시장에서 장사할 때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이 났습니다. 이경자 씨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옥내 씨, 첫 달치고 정말 잘 팔렸어요. 축하해요. 저는 정산서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종이가 따뜻했습니다. 내 된장값이야. 정당한가? 최 사장이 말했습니다. 와, 저는 20만 원 나왔어요. 이것도 대단한데. 박 사장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15만 원. 그래도 기분 좋네요. 내 손으로 번 거니까. 모두 웃었습니다. 금액은 작았지만 그 의미는 컸습니다. 저는 정산서 맨 아래줄을 다시 읽었습니다. 조합 기금 2만 3,500원. 이 돈으로 독거 어르신들한테 반찬을 나눠드리는 거였습니다. 제 된장이 팔려서 생긴 돈이 다시 동네로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게 진짜 의미 있는 일이구나. 정산서를 받고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봉투를 꼭 쥐었습니다. 바람에 날아갈까봐 걱정되어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정산서를 식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햇빛이 종이 위로 비쳤습니다. 생산자 박옥내. 제 이름이 또렷했습니다. 이름 아래 숫자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판매 수량, 금액, 수익. 예전 며느리 식당에서 나왔을 때 저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제 된장이 쓰였지만 제 이름은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고 인정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정산서 위로 부엌에서 김이 올라왔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던 냄새였습니다. 김이 정산서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숫자들이 희미하게 흐려졌다가 다시 선명해졌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숫자 위로 내려앉는 된장, 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숫자는 돈이 아니야. 존중이야. 40년간 제 손으로 만든 맛을 누군가 인정해준다는 증거였습니다. 제 이름으로, 제 방식으로 정당하게 거래한 결과였습니다. 저는 정산서를 조심스럽게 접어 서랍장 깊숙이 넣었습니다. 상표 출원 영수증, 레시피북과 함께 보관했습니다. 제 인생의 증거들이었습니다. 며칠 후 조합에서 두 번째 나눔 활동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직접 만든 된장도 함께 넣기로 했습니다. 작은 병에 된장을 담고 라벨을 붙였습니다. 라벨에 손글씨로 메모를 추가했습니다. 찌개 끓일 때 한 숟가락만 넣어보세요. 조합원들과 함께 어르신 댁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처음 가보는 동네였습니다. 첫 번째 집은 70대 할아버지 댁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지팡이를 짚은 할아버지가 나왔습니다. 누구신가? 협동조합에서 왔습니다. 반찬 좀 드리려고요. 아, 지난번에도 왔던 분들? 네, 이번에도 가져왔어요. 할아버지는 봉투를 받아들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된장도 있네. 요새 된장 사 먹기 힘든데 제가 직접 담갔어요. 맛있게 드세요.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소. 혼자 사니까 이런 거 해먹기 힘들어서. 그 순간 며칠 전 받았던 정산서가 떠올랐습니다. 제 된장이 팔려서 생긴 돈의 일부가 이렇게 할아버지한테 닿았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두 번째 집은 80대 할머니 댁이었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어머, 또 오셨네요. 저번에 주신 김치 정말 맛있었어요. 다행이에요. 이번엔 된장도 가져왔어요. 할머니는 된장병을 받아들고 뚜껑을 열어 냄새를 맡았습니다. 와, 구수하다. 이거 진짜 손으로 담근 거예요? 네, 3년 묵은 거예요. 3년이요? 요새 이런 된장 어디 가서 먹어봐요. 진짜 귀한 거네.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찌개 끓여 먹어야겠다. 고마워요, 정말. 저는 할머니 웃는 얼굴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 된장이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드는구나. 세 번째 집에서는 예상치 못한 말을 들었습니다. 75세 할머니가 된장찌개를 먹어보더니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이거 짜지 않고 속이 편해요. 그 한마디에 저는 멈춰섰습니다. 짜지 않고 속이 편하다. 40년간 제가 추구했던 맛이었습니다. 자극적이지 않고 부담스럽지 않고 그저 편안한 맛. 할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요새 시판 된장은 다 짜요. 나이 들면 짠 거 못 먹는데. 근데 이건 딱 좋네요. 저는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 들으니까 정말 보람 있어요.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보람이요? 내가 고마운 거지. 이런 된장 어디서 먹어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할머니 말을 되새겼습니다. 짜지 않고 속이 편해요. 그 말이 정산서 위 숫자보다 더 값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부엌에 앉아 된장 항아리를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자 구수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3년 전 담근 된장이었습니다. 콩을 삶고 메주를 띄우고 소금물 농도를 맞추고 햇볕에 익히던 그 시간들, 그 모든 시간이 누군가의 속이 편한 한 끼가 되었습니다. 저는 된장을 한 숟가락 떠서 맛봤습니다. 입안에서 구수한 맛이 퍼졌습니다. 짜지 않고 부드러웠습니다. 이 맛이야. 내가 지키고 싶었던 맛. 며느리는 이 맛을 가져가려 했습니다. 제 이름 없이, 제 허락 없이. 하지만 저는 지켰습니다. 제 방식대로요. 그리고 지금 이 맛은 조합을 통해 더 많은 사람한테 닿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정당한 대가를 받으며
동시에 누군가를 돕는 방식으로요. 서랍장에서 정산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불을 켜고 종이를 펼쳤습니다. 순수익 30만 5,500원. 이 숫자는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47명의 손님이 제 된장을 선택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제 손맛을 인정했다는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였습니다. 저는 정산서 위에 제 도장을 찍었습니다. 빨간 바공내가 숫자 옆에 새겨졌습니다. 이게 내 가치야. 며칠 후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 달 만이었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엄마, 지연이가 그래요. 엄마 식당에서 더 이상 그 된장 안 쓴대요. 엄마가 원하신 대로.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래. 엄마, 화해할 수 없어요? 우리 가족인데.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대호야, 화해는 나중 일이야. 먼저 서로 존중하는 게 필요해. 엄마는 지연이 미워하는 거 아니야. 그냥 내 것을 내 거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야.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시간이 필요하겠네요. 응, 시간이 필요해. 전화를 끊고 저는 정산서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며느리는 제 레시피 사용을 중단했습니다. 제가 원했던 일이었지만 마음 한편이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후회는 없었습니다. 제 된장은 이제 조합을 통해 세상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정당한 방식으로, 제 이름으로, 의미 있는 방식으로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항아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운 도자기 표면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천천히 내 방식대로. 정산서의 숫자가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 너머로 할머니의 말이 더 크게 들렸습니다. 짜지 않고 속이 편해요. 그 한마디가 30만 원보다 값졌습니다. 그게 제가 정말 원했던 거였습니다. 돈이 아니라 인정. 숫자가 아니라 존중. 저는 정산서를 가슴에 안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조합이 출범하고 2달이 지났습니다. 제 된장은 꾸준히 팔렸고 저는 이제 조합 활동에 익숙해졌습니다. 매달 정산서를 받고 어르신들한테 반찬을 나눠드리고 조합원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 나누는 일상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손자가 학교에서 돌아와 말했습니다. 할매, 엄마 식당 요새 손님 많이 줄었대요.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왜? 모르겠어요. 근데 엄마가 요새 힘들어 보여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내 탓인가?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며칠 후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연이가 요새 많이 힘들어해요. 손님이 줄어서. 그래. 엄마 된장 안 쓰니까 그 맛이 안 나온대요. 다른 된장으로 바꿨는데 손님들이 예전 맛 아니라고. 저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게 내 잘못이야? 아니에요, 엄마. 그게 아니라 지연이가 엄마한테 다시 부탁하고 싶대요. 부탁? 네, 엄마 레시피 다시 쓰게 해달라고. 물론 엄마가 원하시는 대로 할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볼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식당 오픈하던 날 환하게 웃던 모습, 협상 결렬 후 울던 모습. 저는 부엌으로 나와 된장 항아리를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자 구수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다시 줘야 하나? 아니면 계속 거절해야 하나? 하지만 이제 저는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무조건 참거나 무조건 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경자 씨한테 전화했습니다.
경자 씨, 며느리가 다시 레시피 쓰고 싶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경자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옥래 씨가 원하면 해도 돼요. 단 조건을 명확히 하세요. 계약서, 로열티, 원산지 표기,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하세요. 뭔데요? 조합 나눔에 동참하게 하세요. 며느리 식당도 매출의 일부를 조합 기금에 기부하는 거예요. 그럼 며느리도 이 의미 있는 일에 함께하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그리고 옥래 씨 위반하면 즉시 중단한다는 조항도 꼭 넣으세요. 명확한 경계가 중요해요. 명확한 경계.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사흘 후 며느리와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조합 사무실에서였습니다. 이경자 씨와 한지영 씨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며느리는 예전보다 수척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고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어머니, 와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조용히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처음부터 여쭤봤어야 했는데 그냥 가져다 쓴 게 잘못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레시피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제야 알았어요. 그 맛을 만들려고 여러 된장 써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어머니 손맛이 정말 특별한 거였어요. 저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다시 기회 주실 수 있을까요? 이번엔 제대로 하고 싶어요. 저는 한참 침묵하다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새로 준비한 계약서였습니다. 지연아, 이거 읽어봐. 며느리는 계약서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레시피 사용 계약서 1조 사용료 매출의 3% 로열티 2조 원산지 표기 메뉴판 및 SNS에 박옥래 레시피 사용 명시 3조 레시피북 표기 식당 내 레시피북 비치 출처 명확히 기재 4조 조합 나눔 동참 매출의 2%를 조합 기금에 기부 5조 계약 위반 시 즉시 사용 중단. 며느리는 계약서를 다 읽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합 나눔이요? 이경자 씨가 설명했습니다. 옥래 씨 레시피로 장사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 수익 일부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거예요. 옥래 씨도 그렇게 하고 계시고요. 며느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할게요. 그리고 지연아.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번에 약속 어기면 끝이야. 다신 기회 없어.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어머니. 이번엔 꼭 지킬게요. 한지영 씨가 펜을 건넸습니다. 며느리는 계약서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저도 그 옆에 제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빨간 박옥래가 종이 위에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이경자 씨가 말했습니다. 축하드려요. 이제 제대로 된 협업이네요. 저는 계약서를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일주일 후 며느리 식당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메뉴판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시골집 된장찌개 마이너스 박옥래 전통 레시피 사용자 이름이 당당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시장 협동조합 후원이라고도 적혀 있었습니다. 식당 입구에는 제 레시피북이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자유롭게 볼 수 있게요. 며느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어떠세요? 제대로 했죠? 저는 메뉴판을 보고 레시피북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손님들 반응이 정말 좋아요.
어머니 이름 보고 더 신뢰한대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며느리가 주방에서 된장찌개를 끓이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 된장을 조심스럽게 퍼서 정성껏 끓이고 있었습니다. 예전과 같은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된 허락을 받고 정당한 대가를 치르며 제 이름을 명시하며 하는 일이었습니다. 한 달 후 며느리 식당에서 첫 로열티가 들어왔습니다. 금액은 작았지만 의미가 컸습니다. 며느리는 약속대로 조합 나눔에도 동참했습니다. 매달 기금을 기부하고 한 달에 한 번은 직접 나눔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어느 날 저와 며느리가 함께 어르신 댁을 방문했습니다. 손자도 따라왔습니다. 80대 할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 오늘은 손자까지 왔네. 손자가 반찬 봉투를 건넸습니다. 할머니, 여기요. 우리 할매가 만든 된장이에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 고맙다. 이 착한 것들. 돌아오는 길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매, 우리 왜 공짜로 나눠줘요? 저는 손자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걸 나누는 거야. 그럼 더 의미 있잖아. 손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일하면서 많이 배워요. 그냥 장사만 하는 게 아니라 의미 있게 하는 법을요. 저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 눈빛이 예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어머니. 어머니가 왜 그러셨는지.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알았으면 됐지.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저도 미소 지었습니다. 완전히 풀린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고 예전처럼 편한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명확한 경계 위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 그게 더 건강한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부엌에 앉아 된장 항아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곰삭은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40년 전 처음 장을 담그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도 안 가르쳐 주던 걸 혼자 책 보고 배웠습니다. 몇 번이나 실패하고 항아리를 버리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만든 손맛이 이제 제 이름으로 세상에 나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식당에서도 조합 매장에서도 어르신들 식탁에서도 저는 가방에서 도장을 꺼냈습니다. 낡은 나무 도장이었지만 이제 이 도장의 의미가 달랐습니다. 새 항아리 뚜껑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쿵. 박옥래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새겨졌습니다. 예전에 누군가 말했습니다. 그거 촌티 난다고. 할머니 손맛은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하지만 지금 그 촌티 나던 맛이 제 이름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부엌을 비쳤습니다. 항아리 위로 찍힌 빨간 도장이 빛났습니다. 중얼거렸습니다. 촌티라던 그 맛, 이제는 제 이름으로 찍습니다. 서랍장을 열어 첫 정산서를 꺼냈습니다. 그 옆에 며느리 식당 계약서도 놓여 있었습니다. 상표 출원 영수증, 레시피북, 모든 게 한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기록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들을 쓰다듬었습니다. 제 레시피는 제 역사니까요. 40년간 손으로 익힌 맛, 무수히 많은 새벽 헤아릴 수 없는 땀방울, 셀 수 없이 담근 항아리들. 그 모든 시간이 이제야 제대로 인정받았습니다. 늦었을까요? 아마 그럴 겁니다. 좀 더 일찍 시작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금이라도 시작한 게 다행이었습니다. 70이 넘어서야 제 권리를 찾았지만 그래도 찾아낸 게 중요했습니다. 저는 도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작고 낡았지만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이 도장 하나하나가 제 존재를 증명했습니다. 박옥래. 평생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로 살았던 이름이 이제 저 혼자만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저는 부엌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어디선가 된장찌개 끓이는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혹시 제 된장으로 끓이는 걸까요? 누군가의 저녁 식탁에 제 손맛이 올라가 있을까요?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거야. 인정받는 것, 존중받는 것. 70평생 처음으로 당당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제 방식으로 제 권리를 지켜낸 삶. 늦었지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는 제 것입니다. 전체 이야기 완결 엔딩 자막 1년 후 박옥래의 옥내장은 지역 대표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시장 협동조합은 1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매달 반찬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옥래의 레시피는 며느리뿐 아니라 3명의 조합원에게 전수되어 더 많은 사람들의 식탁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이름으로 정당한 대가와 함께